네, 전장이 오하나입니다. 현재 5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테란 전태양 선수입니다. 대각선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시 빨간색 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네, 현재 스코어가 3대 0이죠. 네, 여기서 전태양 선수가 이기려면 이제 남은 경기를 모두 가져와야 된다는 뜻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전제에서 역수업은 정말 어렵고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스타리그에서는 현실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김성현 선수가 그 스타리그에서 4강전에서 역수업을 한번 정윤정 선수에게 당하고 네네. 3, 4위전에서 장윤철 선수에게 당하면서 좀 역습의 상징이 되면서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 있긴 한데 본인 그 선수 스스로는 선수의 본인 스스로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조금 보기 힘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쉬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엄청 어렵죠.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다양한 또 전력과 전술을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포커에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쪽은 이제 마지막 딱 그 기본 배팅 네. 자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번만 패가 나쁘게 나와도 지는 경기. 하지만 상대는 오리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심리적으로 이제 경기를 누가 더 여유 있게 펼칠 수 있느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정말 역습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포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도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는 척 해봤습니다. 본진 안쪽에 병영을 찍고 있는 전태양 선수, 어윤수 선수는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윤수 선수가 오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이 맵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오하나 전장도 테란이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이게 저그 선수가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데 네, 진짜 어윤수 선수의 그 마인드 조금 독특한 것 같고 이 오하나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더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벙커를 바로 또 취소를 해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 맵 이름이 오하나기 때문에 처음에 맵이 소개됐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오하나의 전장은 사람 이름이다. 네. 라는 설과 그다음에 이게 또 검색해 보면 특정 지명이 좀 나오거든요. 그곳이다. 말은 많은 상황에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여성 이름이 오하나면은 참 이쁠 것 같다. 여기로 이제 결론이 났죠.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했던 전장 오하나인데요. 네. 전태양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또 게스 채취에 좀 욕심을 내네요. 두 군데에서 게스 채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태양 선수가 가볍게 찔러봤죠. 이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고 결국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양 선수 모두 확장 위주의 플레이 아마 지금까지의 경기 중에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윤수 선수가 오하나를 들고 왔을 때는 무언가 노림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노림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태양 선수에게 심어주는 것이 페이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약간 좀 반대의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전태양 선수로 하여금 오하나 전장도 이제 이병형 플레이를 조금 하기 편한 전장이기 때문에 네. 야 벙커러시 한번 더 해봐 내가 막을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 네. 전태양 선수는 오히려 멍석 깔아주고 자리에 만들어주니까 그냥 피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냥 춤 나중에 출게 이런 느낌이에요. 왠지 어윤수 선수가 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전태양 선수. 그렇죠. 앞마당 쪽에서도 추출장 하나, 그리고 전태양 선수는 병영 이후에 군수공장, 그리고 반응로를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3번의 경기는 모두 일반적이지 않았고 네. 4번째 경기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에 좀 어울리는 경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태양 선수의 일반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의 첫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1벌레를 추가해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 32개 대 25개 일꾼의 격차가 조금 나고 있고 전태양 선수는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우주공항까지 상당히 빠르게 태클을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건 이제 화염차로 적당히 견제해주면서 벤시를 띄우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이 빌드는 테란이 이제 저거 이제 바퀴 병력을 좀 의식할 때 많이 합니다. 바퀴 올인 공격. 오늘 이제 어윤수 선수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태양 선수가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테란의 저런 빠른 벤시를 역으로 저거 노릴 수는 있어요. 빠른 뮤탈리스크를 가지면 이제 괜찮은데 네. 그런 건 아니죠. 어윤수 선수가 트리플 가고 번시지 자체 두 번째 단계에 이제 그런 테크트리가 늦기 때문에
분위기는 전태양 선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윤수 선수의 제2확장기지 시야 바깥쪽에서 벙커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 좋아요. 네. 화염차로 시선 딱 뺏어놓고 뒤에서 노리고 있어요. 상대의 신경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통수에 뒤통수. 네. 이거 여왕이 미리 가야지. 여왕이 도착하기 전에 벙커 완성되면은 걷어내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대기의 여왕. 벙커는 이미 완성됐고 하나의 벙커를 더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전태양.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상대 역습에 대한 대비 벤치도 좋고요. 네. 1타, 2타, 3타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까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벤시가 저글링을 좀 상대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저그의 의도가 꺾입니다. 이게 세 번째 부화장을 완성을 못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요. 왜냐? 태클을 포기하고 선택한 확장인데 그 확장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클도 못 올렸거든요. 그러면 테란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은폐장 연구 눌러주고 있고 어윤수 선수는 포자 촉수로 방어 태세 그리고 번식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벤시는 잠깐 대기. 이것도 벤시 봐서 이게 또 은폐 벤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즐적수를 건설할 수밖에 없고요. 네. 퍼즐적수를 건설하면은 수비는 또 됩니다. 그런데 번식지가 늦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그는 당분간 또 확장을 올릴 수 없어요. 네, 반 정도 지금 번식지 전환 중에 있는데 여왕들이 많이 좀 전진돼 있고 진화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번 경기는 지금까지 경기들 중에 네 번째 경기까지 했을 때 가장 전태양 선수에게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전태양 선수가 무기고를 2개나 지었어요. 메카닉, 군수공장 중심의 기갑부대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네, 2개의 벤시입니다. 은폐장 연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펀치적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네, 저글링이 모여 있고. 이것도 벙커 라인 밀어내려고 했는데 또 화염차 너무 좋고요. 여왕이 느릿느릿. 따돌리고 앞마당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점막 밖에서 굉장히 느린 여왕인데. 하지만 어윤수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네. 좋아요. 일단 쫓아내는 데는 좀 성공을 했지만 벤시가 아직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여왕이 이를 이제 기록하고 쫓아와야 있는데. 되는데 여왕 또 이거 벤시 쫓으러 가면은 화염차가 또 파고들 수 있죠. 네. 참으로 좀 여러 군데 컨트롤을 신경 써야 하는 어윤수 선수, 정신없이 상대를 흔들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군수공장은 2개를 더 추가해주면서 확실하게 메카닉 유닛에 좀 힘을 실어보는 전태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태양 선수가 빨리 해줘야 할 것은 요가스를 일찍 확보해주는 겁니다. 군수공장 중심의 병력은 화염차를 제외한 토르와 공성전차 이런 병력들이 가스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걸 이제 어윤수 선수는 대군주가 이제 점막을 생성해주면서 좀 이제 방해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무기고에서 기갑부대 업그레이드 천천히 잘 진행해주고 있는 전태양. 맹독충 등지까지 올리면서 어윤수 선수는 또 하나의 다른 체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전창 선수가 화염차와 벤시를 보여줬는데 이후의 병력이 해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도 일단 그 맹독충 둥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조합 자체가 전창 선수는 해병을 배제한 군수공장 중심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수의 맹독충은 당장 의미가 없습니다. 네. 대군주로 또 점막을 생성하면서 상대의 확장기가 좀 내려앉는 시간을 버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좀 꼼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상대의 확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타이밍도 봤죠. 상대의 이제 확장 타이밍을 보게 되면 이제 그에 맞게 어윤수 선수도 지금쯤 추가 확장이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뮤탈리스크를 선택했는데 토르가 좋은 타이밍에 등장해요. 네. 전태양 선수가 둥지탑은 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 2기, 미사일 포탑까지 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전창 선수가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대 타이밍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수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렸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전창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이쯤이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뮤탈리스크 입장에서는 조금은 머쓱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토르가 이미 나와 있고 변신수가 또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윤수 선수의 좀 센스가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변신수는 이제 감시군주가 만들 수 있는 그 스파 있죠. 네. 이제 가장 먼저 보게 된 그 상대 종족으로 변신합니다. 네. 팀폴에서는 이제 상대가 프로토스이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걸로 변신해요. 스탁 원으로 치면 좀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렇죠. 물론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본인 종족의 유닛을 좀 늘리는 데 사용을 하겠지만, 변신수는 이제 상대 그 종족의 기본 유닛을 바뀝니다. 해병, 이제 저글링,
광전사인데 이제 가장 뻘쭘할 때가 상대가 막 전멸 추적자 단계인데 변신 수비는 광전사라서 딱 눈에 띕니다. 그렇죠. 상대가 또 지금처럼 메카닉 테란인데 해병 뭐 움직이고 있으면 또 눈에 띄고요. 네. 벤시가 들어와서 본진 쪽을 괴롭혀주고 있는데 뮤탈리스가 도착하자마자 전태양 선수가 또 귀신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뭉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빠지고 있는 것은 스타크래프트 1에서도 이제 그 클로킹 레이스가 네. 도망 다닐 때 저런 모습 잘 보이고 있고 확실히 전태양 선수도 스타크래프트 1에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다 보니까 저런 이제 기본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복 진화. 바퀴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뭐 충실히 해주고 있고. 네. 어쨌든 뭐 양 선수가 좀 다양한 경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비슷해요. 152 대 153. 상대가 군수공장 중심의 병력이기 때문에 잠복 바퀴로 조금 이제 난전을 유도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저그에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저그가 계속해서 인구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야 상대의 병력을 줄여주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병력이 진출했을 때 뭐 양쪽에서 덮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테란의 힘이 저그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어윤수 선수가 별다른 작전을 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전태양 선수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전태양 선수가 확실히 지금까지 있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보다는 훨씬 더 잘 리드하고 있는 거죠. 네. 1위와 8위의 대결이라고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전태양 선수가 이제서야 정규리그 1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주도권을 가졌을 때 전태양 선수가 이제 확실히 잘 싸워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없는 틈을 또 어윤수 선수가 또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로 상대의 건설 러브를 조금씩 더 줄여주는 움직임. 네. 일단 저기는 뮤탈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저 테란의 병력과 싸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바퀴 끊기는 건 좋잖아요. 지갑부대 유닛이 지금 쿵쾅쿵쾅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 모드. 네. 바퀴가 지금 앞쪽으로 붙고 있는데 일단 이게 만만치 않죠. 양쪽에서 덮치면 조금 더 좋은 싸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후방에 뒤쪽에 공성전차. 있군요. 진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성전차 2기가 있었습니다. 야, 후방에 있었던 그 소수의 병력을 어윤수 선수가 몰라서 네. 덮치다 손해 많이 봤고요. 네. 업그레이드는 공방 2업이 완료된 기갑부대.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나죠. 바퀴는 1, 1업. 네, 이게 이제 메카닉 테란을 상대할 때 저그는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에서 지게 되면 공성건차의 그 압도적인 화력이 병력이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인데 이거 어윤수 선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네. 막강한 화력으로 밀어붙였던 전태양 선수의 병력들. 바퀴가 이제서야 나와서 뭐 툴을 좀 처리를 해주지만 지금까지는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윤수 선수 이거 빨리 밀어내고 추가 확장 돌려야 됩니다. 이게 메카닉 테란과 싸울 때 저기는 자원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다 높죠. 네. 바퀴가 뭐 달라붙어 보이지만 공성전차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앞쪽에 나와 있었던 공성전차 끊어준 것까진 좋았는데 네. 어윤수 선수가 조금 더 욕심내다가 다시 또 손해봤고요. 바퀴에 잔해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꾸 뭐가 끊겨요. 이동하는 경로에 굉장히 그 병력들을 잘 적재적소에 위치시켜 놓고 있는 네. 전태양 선수고요. 이게 일정량의 바퀴가 유지가 된 상황에서 무리군주가 이제 다수 등장하면 어윤수 선수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주도권을 뺏어낼 수 있는 건데 네. 전태양 선수도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몰래 또 바이킹 잘 준비해주고 있고요. 네. 둥지탑을 봤어요. 뭐 거제 둥지탑까지 가는 거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어윤수 선수가 저 무리군주를 받쳐줄 수 있는 소수의 감염충이나 아니면 이제 탈압기를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바이킹 자체를 좀 배제하게 되면은 저 많은 무리군주 준비 중인 것들이 바이킹만 서너 개 다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 피해야 돼요. 전막 중앙은 뭐 맵 중앙까지 넓혀져 있는 상황. 시야에는 모두 다 들어오고 있지만 병력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전태양을 상대해야 하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확실히 뭐 무리군주가 이제 뭐 별다른 공방업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어윤수 선수의 다행인 것은 기상 병력의 업그레이드는 조금 쫓아갔어요. 네.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활약 자체는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긴 한데 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어윤수 선수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바이킹 5기. 무리군주를 저격하기 위한 이거 움직임인데요. 피해야 돼요. 네. 자,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만든 무리군주인데. 네, 아직 어윤수 선수가 가스 자원 수급을 그렇게 원활하게 오랫동안 못해서 다수의 타락기 부대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각각 이제 하나를 내주게 직전인데요.
여왕이 좀 딸려 들어왔어요. 일단 어윤수 선수가 가스가 부족하고 광물 위주다 보니까 여왕을 많이 눌러준 것은 일단 임기응변 치고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이제 바이킹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타락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대공 능력 있는 여왕으로 이제 조금 상대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저것도 오래 못 갑니다. 업그레이드 자체가 여왕은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또 경기 또 길어져서 더 많은 바이킹이 나오면은 여왕으로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네, 우중왕 2개를 더 추가해주고 있는 전태양, 그리고 인구수는 이제 200에 육박을 했습니다. 199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직까지 타락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 느낌. 10대 10. 네. 수혈을 좀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윤수 선수. 네. 자, 두 선수의 대규모 병력이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주 어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공중에서 바이킹 수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타락기가 좀 달려들고 있지만 그렇죠. 상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상대 타락기 뭉쳐있는 곳에 토르가 지금 두세 번 공격을 퍼붓습니다. 네. 그래서 동수에 썼던 타락기가 이제 바이킹이 좀 밀리려고 하죠. 네. 네, 수혈을 써면서 버텨보고 있는 어윤수 선수. 자, 일단 그래도 한번 버텨내네요. 한 네. 번은 버텨냈어요. 두 선수의 컨트롤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타락기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수는 타락기가 바이킹보다 많아졌습니다. 네. 4개의 무리군들을 잘 엄호해야 하는 어윤수 선수. 근데 또 전태양 선수의 임기응변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상대 대공 능력에 맞춰서 미사일 포탑을 또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네. 타락기가 수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쫓아는 못 갑니다. 괜히 또 접근했다가 유닛을 잃을 수 있어요. 일단 전태양 선수의 마인드는 이거네요. 지금 걸리고 있는 확장 자체는 자신이 많다 보니까 확장 지역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이런 그 전장의 중앙 지역에서 시간만 끌어도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네. 우주공이 많기 때문에 생산력 자체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확장기지 곳곳은 행성 요새로 변신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상군에 대한 방어도 되고요. 자원 채취 면에서도 전태양 선수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점막 바깥쪽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바이킹의 수는 줄였네요. 네. 이렇다면 지금 어윤수 선수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네. 근데 지금부터 어윤수 선수가 해주면 좋은 것은 계속해서 타락기 무리군주, 여왕은 점막 생성해주면서 그 밑으로 따라가 주는 거. 네. 이것만 해주면 어윤수 선수 결국 다시 경기는 바뀝니다. 주도권은. 굉장히 좀 좋은 컨트롤로 병력의 좀 열세를 극복한 어윤수 선수였고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공방 업그레이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공중군인데요. 그건 조금 어윤수 선수에게 부담될 수 있겠네요. 당장은 뭐 바이킹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뭐 특출나지 않다 보니까 네. 티가 안 나는 건데 전태양 선수가 이제 바이킹의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어윤수 선수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이제 11시 확장을 복구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윤수 선수가 당장 놓쳤던 거고, 이제 여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윤수 선수는 업그레이드 신경 써야 돼요. 네. 컨트롤도 신경 써야 되고, 컨트롤 신경 써야죠. 쭉쭉 밀고 내려오는데 무리군주를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될 텐데요. 네. 타락기가 방금 뭉쳐있다가 토르에게 얻어맞으면서 수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네. 이게 또 다시 또 밀립니다, 바이킹에게. 뒤쪽에서 또 토르 3기가 추가가 되고 있고 네. 너무 와. 깊숙이 들어간 듯한 모습인데요. 이거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게 마지막 병력이 될 수 있는 어윤수 그렇죠. 선수 취재.